얘 때리지 마요. 얘 때리지 말라고. 한글이 없으니까 누가 때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연결이 있어요. 한글이 저 뒤에 있어요. 왜냐면 없어. 4번 하나만 더. 야, 치환하는 최대 최소는 진짜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씨, 오이씨. 뭐라 어지간네. 5, 2. 아이씨. 우리 얘기하니까 우유를 먹고 싶다. 오늘 저녁은 마라탕이다. 저희도 같이 먹어요. 선생님 제가 쫓아갈게요. 어? 지금 같이 먹으면 안 돼. 제가 샌디 갈게요. 저 먹고 빠질게요. 먹튀 할게요. 근데 우리 집 뭔데요? 어디인데요? 이치기 했었나? 저희 집이요? 네. 사람 이사요. 떠오르네. 세워가 얼마나 돼? 이사가 어디? 아, 어차피 3분의 1이구나. 요거는 3분의 1로 냅둘게요. 자, 로그의 곱은 진수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찢을 수 있고, 여기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뺐습니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뺄 수 있고. 됐어. 일단 식을 치환하기 좋게 이쁘게 바꿔놔야죠. 그리고 뭐 할 거라고? 치환할 거라고.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 그러니까 치환할 때 범위 잡을 때 최대 최소가 한 번 쓰이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치환의 최대 최소는 결국에 풀어. 그러니까 저거 지금 들어서 뭐 할 건데? Power on. Karaoke. 뭐 하는 건데? Bluetooth on. 뭐 안 하는 게 말이 돼 지금? 치환할 때에 범위를 잡을 때 최대 최소가 한 번 쓰여요. 됐어? 그래서 t의 값의 범위를 최대 최소를 통해서 한번 구해주고, 그 다음에 2차식에 뭐를 푼다고? 최대 최소를 푸는 거야. 꼭지점의 t의 좌표가 1이고요. 마3에서 마1까지니까 마3일 때 최소값 얼마냐? 마이너스 17. 마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5를 갖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치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 최대 최소 방법이다. 치환할 때는 반드시 치환된 문자의 범위로 바뀌어 주셔야 된다. 알겠어? 9번 잘 봐라. 야, 이거는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하자. 자, 일명 소고형이라고 부르는 애가 소고형. 소고형에는 일단 크게 나누면 더해서 소고되는 경우가 있고 곱해서 소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식 용어는 아닌데 합의 소고형하고 곱의 소고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합의 소고의 가장 대표적인 거, 니네 중학교 때 한 적 있어요, 분명히. 유리화의 소고형이 있고 부분분수 소고형이 있는데, 부분분수는 공수 2에서 주로 다루긴 하고, 그래도 어쨌든 계속
배울 거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서 부분분절이라고 기본적인 건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곱에서 고형은 마찬가지 곱해서 소구된다는 얘기고 얘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때 차수로 나눕니다. 1차 곱해서 고형하고 2차 곱해서 고형으로 나눕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심화 과정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다고. 자, 유리화의 소고형 니네 중학교 때 한 적 있어요 분명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 진짜 못 봤다고? 중학교 안 나왔어. 네. 아야. 너는 중국에서 너 중국에서 나왔잖아. 중국 중학교에 저거 알려줘. 저런 거 많이 해줘. 요거 유리화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 순서대로 그냥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대입을 하면 뭐가 되게 된다고? 더셈벨셈이 반복이 돼서 소거가 돼요. 앞에서 이거 하나 남고 마찬가지 다 지워지면 남는 건 반드시 어떻게 남는다? 대칭성 있게 남는다. 알겠어? 그래서 이 값은 9가 됩니다. 라고 중학교 때 분명히 했어. 안 했을 리가 없어. 요게 함의소 고형이에요. 유리화의 함의소 고형이고 그 다음 곱해소 고형도 분명히 중학교 때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곱해소 고형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봐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1 넣어서 2, 2 넣어서 뭐 2분의 3,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냐? 아니지. 반드시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 뭘 한다? 통분을 한다. 알겠어? 그냥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통분을 하세요. 통분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다 알아서 소거가 돼요. 급해서. 그럼 마찬가지 필요한 것만 남겨서 남은 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이제 소고형이라고 해요. 소고형. 곱의 소고형인데 얘는 분모가 1차인 경우에 1차 소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소고형 보여드릴게요. 자, 분모가 뭐가 나온다? 2차가 나와요. 분모가 2차가 나왔을 때 소고형은 자, 마찬가지 이거 그대로 놔두고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뭐 4분의 3, 9분의 8, 16분의 15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뭐 약분이 되면 10의 제곱이 아니지. 99의 제곱. 99의 제곱분의 99의 제곱 빼기 이렇게 하면 이거 약분 되는 게 보이겠어요, 얘네가? 네.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2차 고개소고형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명심하세요. 뭐 하냐면 일단 당연히 또 뭘 한다? 통분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인수분해를 하고 제곱 있잖아.
제곱도 1차 곱하기 1차로 찢어서 써주세요. 알겠어? 2차 고배수거형은 통분 인수분의 1차식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잘 보여요. 어떻게 약분이 되는지 잘 보인다고. 어디서? 가운데서 X자로 약분이 된다. 그러면 앞에 이거 남고 뒤에 이거 남으니까 이 값만 계산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보이면 이런 유사한 형태들 있죠. 이런 형태가 보이면 아, 고배수거형의 형태가 소거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유리화의 수거형 잘 기억하시고요. 구분분수 간다. 진짜 중요해요. 구분분수 1학기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옵니다. 100% 나와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100% 나와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100% 나와요. 수능에 나올 확률 70% 넘어요. 진짜 잘 나와요.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얘랑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만큼 중요해. 제발 물론 부분분수의 기본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돼. 근데 부분분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봐. 부분분수가 뭐냐면 이게 기본 부분분수 꼴은 아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1차식 혹은 뭐 2차식 상관없어. 분모에 다항식의 곱이 있고 분자에 상수가 있을 때 나중에 하면 상수도 아니고 10분의 10으로 간다. 심화가정 가면 얘는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분수 두 개로 찢을 수 있다라고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 꼴을 외우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봐. 니네는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어. 뭘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A 더하기 B분의 1은 뭐 할 수 있다? 통분할 수 있다.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뭐 할 수 있다고? 통분할 수 있다고. 맞아요. 요 통분의 역연산이야. 부분분수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통분이야. 통분. 니네 이렇게 통분했잖아. 그 통분한 거 이 위에 있던 상수만 넘겨서 나눈 거야. 부분분수는 그냥 통분의 역연산일 뿐이야. 통분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거야. 봐. 이거를 그래서 부분분수를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항상 웬만하면 이렇게 가져오세요라고 해. 분모에 어떤 식의 곱이 있고 분자에 합차의 실수배가 있으면 얘는 통분한 거야.
다시 찢을 수 있다야. 분수 두 개로 찢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 봐. 무슨 말이냐면 뭐 심화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완전셈 기본형이야. 이렇게 줘요. 얘를 더하래. 야, 그럼 이거를 더하라고 했어. 뭐 할 거야?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뭐 45 곱하기 50분의 1, 뭐 이걸 통분해서 더하라는 얘기겠냐? 아니라고.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보는 순간 아, 속어요. 분수로 찢어라. 분수 두 개로. 근데 소모형이 되려면 당연히 차의 분수로 찢어야 될 거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얘네 둘 빼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을 통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를 통분하면 곱분의 차가 되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잘 기억하라고 하냐면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이딴 것도 나와요. 이게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거 빼면 얘잖아. 얘 뭐 통분한 거라고? n제곱분의 1 빼기 n 더하기 1 제곱분의 1 통분한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 1부터 넣어서 더하면 다 날라가고 하나하나 남을 거 아니야. 이게 1차식에만 부분분수가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얘네가 통분의 역양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분모의 곱의 형태, 분자의 얘네 곱해진 애들끼리에 더하고 뺀 거에 실수배가 있다면 분수 두 개로 찢을 수 있다. 그게 부분 분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두 개짜리는 바로 그냥 공식처럼 사용해서 봐야 돼. 두 개 곱분의 1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자, 유리화할 때는 니네 보통 큰 게 앞으로 오죠. 마이너스 안 만들라고, 그치? 근데 부분분수 쓸 때는 큰 게 뒤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이너스가 안 생기니까.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 되고,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고 요거 두 개만 이렇게 남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합의 소거형 중에 부분 분수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다. 물론 더 심화 과정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뒷시간에 유리함수 할 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9번이 뭐냐면 로그 2에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야. 요만치 더하래. 요거 값을 순서대로 넣어서 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로그 2에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야,
로그 길이의 합은 진수 길이의 뭐가 된다? 곱셈이 된다. 알겠어? 그리고 진수를 봤더니 통분을 했을 때 무슨 형태가 나온다고? 곱해서 소거되는 형태가 나온다고. 순서대로 넣어서 진수끼리의 곱이 되니까 곱해서 소거해 주세요라는 문제인 거라고요. 1 넣으면 2분의 3, 2 넣으면 3분의 4, 3 넣으면 4분의 5, 510 넣으면 511분의 512까지 넣어서 곱해 주라는 얘기인 거라고. 다 소거가 되어 남는 건 얘 하나 얘 하나. 256 다시 얘기하면 2의 몇 승? 8승이 남은 거고 8이 된다고. 곱의 소거형 중에 1차식의 곱의 소거형의 형태입니다. 잘 보세요. 10번 봐라. 야, y는 x 정말 많이 쓰는 직선 중에 하나죠. y는 x가 나왔을 때 니네들은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야 돼. 바로 자, y는 x가 나왔어. 이제 앞으로 y는 x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니?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떠올려봐. 첫 번째,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다? 1인 직선이다라는 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고, 두 번째,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를 이룬다? 45도의 각도를 이룬다. 다시 얘기하면 언제든지 니네는 뭘 쓸 수 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세 번째, 야, 반드시 요 위의 점은 x 좌표와 y 좌표가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x좌표와 y좌표가 항상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니네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명 좌표 추적이 돼야 돼요. 좌표 추적. y좌표를 넣고 x좌표를 넣었을 때 y는 x 위로 얘를 옮겨주면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라는 성질 때문에 합성함수 등에서 좌표 추적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함수 fa가 b죠. 맞아요. 그때 ffa는 뭐가 되냐면 다시 이 함수값을 x값으로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야. 됐어? 그 다음에 또 ffa는 또 뭐가 돼요? 다시 얘를 또 함수값을 x값으로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합성이 몇 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몇 번 타고 올라가느냐가 결정이 돼.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막 그래프가 이 직선하고 이렇게 만나. 그리고
여기 위에 점 하나 이렇게 잡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계속 따라갈 거 아니야. 이게 무한히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냐? 무한히 계속 반복시키면 어디로 가겠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 어느 정도 가까이 가겠어? 여기 있는 이 교점으로 가까이 가겠지. 이런 거 찾아내는 게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좌표를 합성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y는 x의 대칭은 반드시 뭐를 사용한다? 역함수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다. 요게 기본적으로 니네가 y는 x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그냥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는, y는 x가 보이면 쓸 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스킬이라고. 봐. A, B, C, D까지 왔습니다. 아이씨, 하나 더 해야 되네. 여기 A 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됐어? 자, 뭐라 그랬냐면 P의 A승은 B가 되고요. P의 B승은 C가 되고요. P의 C승은 D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3로그 BCD의 P의 값을 계산을 하시래. 자, 뭐 하셔야 되죠? 윗과 진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B 대신에 P의 A승, C 대신에 P의 B승, D 대신에 P의 C승이 들어가면 P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승이 되고 밑에 진수는 역수로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로그 P의 P는 1이 되니까 요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C분의 3이 나옵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합성을 한다고. 누구를? fx를 세 번을 합성을 할 거야. fa는 뭐라고? a에서의 함수값은 b라고. 그걸 다시 f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c가 나온다고. 그걸 다시 f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d가 나온다고.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a의 함수값 합성 c 합성 d. 알겠냐? 바로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해서 가주실 수 있어야 돼요. 3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요 값을 구해 주시래요. fx의 역함수가 뭐야? 로그 P의 x잖아. 로그 P의 C-2승 더하기 로그 P의 D3승.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2로그 P의 C 더하기 3배 로그 P의 D의 값을 구하라고. 아까 전에 여기 있었죠. 지수로그 관계에 의해서 로그 P의 C는 B가 되고요.
지수로그 관계에 의해서 로그 P의 D는 뭐가 된다고? C가 된다고. 로그 P의 C는 B고요. 로그 P의 D는 C가 된다고. 기본적인 연산을 하실 줄 알면 됩니다. (11번이요) 아 이거 하나씩 어렵구나. 봐. 자, 역함수의 성질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자, 역함수는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킨 함수라고 그랬어.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보세요. 명확하게 뭐가 있냐면 y는 x와의 교점이 존재하면 이 새끼는 반드시 누구와의 교점이 된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에서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fx와 x의 교점이 있다면 이 새끼는 반드시 gx와 x의 교점이 되고 당연히 fx와 gx의 뭐가 된다?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 보통 니네들이 뭘로 가냐면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서 가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봐. 이게 역함수 제대로 안 배워서 역함수는 반드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반드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 함수의 정의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함수의 정의는 x 하나에서 y 하나씩 대응시켜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그랬지. 이게 거꾸로 갔을 때 지금 6은 대응을 못 하잖아. 이런 식으로 대응 못하는 애가 있으면 그때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정의역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애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가는 함수는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봐. 그러면 거꾸로 갈 때 4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가지. 하나의 값에서 두 개가 나가면 마찬가지 함수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이지, 원. 원은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대응하죠? 두 개까지 대응하죠. 그래서 원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원 함수라고 얘기 안 한다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뿐이지.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x 하나랑 y 값이 계속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돼. 근데 이 함수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려와봐. 그러면 y가 두 개 대응할 거 아니야. 이렇게 x 두 개가 y 하나에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이런 함수가 안 된다고.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x 두 개의 y 하나가 대응을 하게 되면 거꾸로 갔을 때는 x 하나에 y가 두 개 대응되면 이걸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건 역함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한번 연속함수 전제하에 커지기 시작했으면 계속 커져야 돼. 다시 내려오는 순간 역함수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함수 줄 때 니네한테 증가함수를 많이 줘. 근데 만약에 이게 감소함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감소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얘의 교점이 얘의 교점이 되는 건 맞아. 무조건 맞는데 그러면 이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얘는 틀려요. 이거 조심해야 돼. 니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fx와 gx의 교점 찾아라 그러면 fx랑 y는 x의 교점 찾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전제는 증가함수라면 무조건 가능해.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알겠어?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y는 x와의 교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이 둘의 교점이 돼.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고. 이 함수가 a, b를 지나는데 b, a도 같이 지나고 있는 감소함수라면 역함수 또한 a, b와 b, a를 지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 점에서 교점을 가질 수도 있어. y는 x 위의 점이 아닌 점에도 교점이 있을 수 있어.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요거는 제발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누구? y는 x와의 교점에서 나온다. 하지만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 공수투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미적분이랑 이쪽 넘어갔을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 파트니까 일단은 이 정도 들어만 보세요.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k가 그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1, 3이래. 아이고 그때 조금 어렵긴 하다. 자,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요 함수는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는 무조건 누구와의 교점이고 y는 x와의 교점이고 y는 x와의 교점의 x좌표가 1이면 함수값 당연히 1이고 y좌표가 3이면 함수값 당연히 3이다. 아까 분명 얘기했다. y 이퀄 x 나오는 순간 x, y 좌표는 무조건 같은 거 당연히 생각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이 함수가 뭐를 지난다고? 1,1을 지나고 뭐를 지난다? 3,3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A값, K값을 구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씨. 야 그럼 얘가 감소함수면 교점이 1, 3, 1하고 3이 나올 수가 없을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뭐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얘가 x, y 좌표가 1,3, 3,2 이렇게 지나면 애초에 1,3하고 3,2를 지나고 있으면 역함수 취했을 때 이 점이 일로 가고 이 점이 일로 오잖아. 됐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야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그지? y는 x에 대칭시키면 반드시 감소함수는 y는 x랑 뭐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y는 x랑 교점이 생기는 순간 절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수가 없죠. 왜요? 2개 한 세트지. 요 위에 한 점 생겨야지. 그럼 무조건 요거 하나랑 세트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홀수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까지 해놓고 fx와 역함수 gx고 감소함수인데 교점의 x좌표가 13579라고 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야? 감소함수인데 13579에서 역함수랑 이렇게 만나. 그럼 얘는 무조건 뭐냐면 이 가운데 점이 y는 x 위의 점이고 얘네 둘이 대칭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으니까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안 했다 치고 그냥 일단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감소함수인데 역함수와 교점이 존재하는 함수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역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대칭해서 이렇게 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게 지금 역함수와의 교점이야. 이런 식으로 얘랑 이런 식으로 세 군데서 만날 수 있거든요. 함수가. 이게 그냥 내가 이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기 좋게 그린 거고. 알겠어? 감소함수인 경우는 y는 x랑 비슷한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대칭시켰을 때. 그리고 이렇게 대칭성 있게 점 2개가 있으면 홀수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절대 짝수개의 교점은 나올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짝수개의 교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감소함수는. 그래서 감소함수는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 뭐라고? 아 증가함수구나. 알겠어? 교점이 4개 증가함수구나. 교점이 6개 증가함수구나. 알겠어?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는 무조건 홀수개지만 얘는 짝수개일 수도 있고 홀수개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돼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y는 xy 교점이 1, 3, 1,2, 3,3을 지난다고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됐냐? 12번
그냥 숫자 넣어서 비교해. x에다 2 넣으면 비교되죠. 그런 거 일단은 숫자 넣어서 비교하세요. 1과 4상에 항상 성립하더라는 얘기고 2 같은 거 넣어서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13번 로그 10의 x 빼기 로그 10의 y가 있다. x 더하기 y분의 4의 최소값 그럼 얘기한다.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야. 합의 최소야. 그러면 뭐부터 확인? 양수인데 산술기하가 의심이 돼야지. 로그의 뺀셈은 진수끼리가 뭐가 된다고? 나눗셈이 된다고. 뭐를 줬다고? 고백값을 줬고 양수 조건에 합의 최대 최소 뭐라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처음에 보는 순간 로그의 양수 조건 합의 최소 곱이 주어졌네. 산술기하다 라고 보고 그냥 가는 거라고. 알겠어? 이거는 패스 보시고 말지 넘어가시고. 지수로 저뭐 삼각함수 삼각비가 뭐야 저거 질문 무조건 네, 삼각함수 했어요. 일반각과 어디고 있어요. 일반각과 어디고. 아, 일반각과 어디고 질문. 유제 뭐야? 3번 유제 3번이요. 연습 5번. 유제 야 링크 안 보내줘도 봐 제발. 야 링크 안 보내줘도 채널 들어가면 다 있잖아. 뭐 1, 2 12번. 아 유제 7-2. 구독 알림 설정 해놓고 이 새끼야. 네. 저 유튜브 안 들어가죠? 어? 유튜브가 안 들어가죠? 지역 때문에. 어쩌라고. 아니 지역 때문에 안 야너 들어가죠? 지금 중국어로 해놨지. 아이고. 왜 안 들어가지? 네? 왜 안 들어가지? 아니 저거 이렇게 저거 10번부터 11번이요. 뭐? 아니 10번부터 11번이요. 10번 11번이야. 10번부터 11번이요. 아니 10번부터 11번이라면 대체 무슨 말이야? 5번이요. 8번. 무슨 문제예요?
거의 없으면 7-1번이요. 네? 7-1번. 유지해요? 그거요. 야,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알고 있는 스텝 2 빼고 연습 문제 연산 문제나 더 하자. 선생님 유제 6-1에 2번이요. 아니 이거 알고 있는 스텝 2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왜냐면 설명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근데 니네가 지금 안 배운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나도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지가 계속. 그럼 중간에 시험 보는 건데요. 시험을 왜 봐요? 시험을 왜 봐요 지금? 미친놈아. 자, 세타가 1사분면에 가는데 겨울 때 보자. 3분의 세타의 3분면을 결정을 해라. 야, 스텝 5만 유제랑 스텝 5만 숙제로 낼 테니까 제가 그거라도 좀 해라. 1사분면의 값이라면 반드시 일반각으로 표시 0도랑 90도 사이인데 몇 바퀴 돌았을 줄 모른다. 3분의 세타는 그대로 나눠주시면 되고 됐어. 여기서 지금 n은 정수라고 n값에다가 0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넣으라고. 그러면 이 3분의 세타의 동경의 위치가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n의 값을 넣다 보면 다시 같은 동경을 표시하는 동경이 나올 거야. 그게 나올 때까지 n의 값을 키워가면서 넣고 각각의 사분면을 확인해 주면 끝난다고. 얘 몇 사분면? 1사분면. 얘 몇 사분면? 2사분면. 얘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의 값. 고로 3분의 했을 때는 1또는 2또는 3사분면의 값이 돼야 됩니다. 된다고요. 알겠어요? 됐어? 그 다음 유제 6-1의 2. 정말은 뭐냐 이거? 누구냐 6-1. 누구야? 중국이. 짧게. 아니 근데 저 이거 9 나와서 뭐라고요? 넓이가 9 나오는. 반지름 8이고요. 중심각 얼마예요? 중심각이요? 130. 4분의 3파이고요. 네. 호의 길이 R세타. 아. 네, 됐어요. 선 넘지 마라. 철사이가 8인 철사를 이용하여 중심각의 크기가 2인 저기다가 2라는 거 뭘 의미한다? 2 라디안을 의미한다. 중심각이 2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R세타 뭐가 되고요? 2R이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되니? 이 길이 얼마나 그랬냐? 8이라고 그랬냐? R이 2 나오고요. 넓이는 2분의 1 RL.
연습 5번.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은 원과 부채꼴이 있대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2배일 때 부채꼴의 주지가 크게 구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R날 나오고 E날 나오고 세타는 뭐가 된다? K 빼기 2가 된다. 얘는 좌표변율이 나타내라고 했네.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일 때?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영부터 넣으라고 1 넣으라고 2 넣으라고 60도랑 90도 사이 여기고요. 180도에서 210도 사이 여기고요. 300도에서 330도 사이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있는 영역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번이요. 넓이가 9인 부채꼴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 둘레가 얼마라고? 최소값 넓이가 얼마일 때? 9일 때. 선생님 RL이 18일 때 VR 더하기 LA 뭘 구하라고? 최소값 구하고 뭐 할 때? 곱이 일정할 때 양수 조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뭐 산술기야. 최소값은 언제 갖는다? 2R과 A이 같을 때 다시 얘기하면 2R 제곱이 18일 때 R이 3 A 6일 때 중심각은 2일 때 산술기하가 그때그때 떠오르셔야 돼요. 양수 조건의 합곡의 최대치보다 산술기야. 11번 반지름의 4
4인 원의 둘레길을 움직이는 점두 A, B가 있대요. 둘째걸 OAP의 넓이가 A도 P의 넓이가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대값과 같아지도록 OAB 위에 점 P를 정할 때 둘째걸 BOP의 넓이를 구하시랍니다. 이거의 최대값과 둘째꼴 AOP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또 위에다 잡아주겠대요. 자,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일까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지금 이거 AB는 아무 점이나 잡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원 위에 점 두 개를 아무거나 잡아서 이 넓이가 최대일 때 찾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변 2분의 1 변변 사인 세타로 구하는데 같이 고민되는 게 있어서 그래. 이게 사인 값이 최대일 때가 언제인지 아냐? 90도일 때 최대가 혹시 알아요? 1 네, 1이 최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 두 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에서 니네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변변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됐어? 그러면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면 결국에 사인 세타가 최대일 때고요. 사인 세타가 최대일 때가 언제냐면 세타가 몇 도일 때라고? 90도일 때랑 90도일 때. 그러니까 이게 뭐일 때라고? 직각 이분되는 각형일 때. 혹은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볼게요. 삼각형 OAB가 있는데 그냥 수선heb을 내려서 이분해로 가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D 곱하기 L이죠. 됐어요? 됐어? 근데 여기서 뭐가 일정하냐면 D제곱 더하기 4분의 N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6으로 일정합니다.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뭐가 최대일 때? 곱이 최대일 때 합이다. 얘 곱하면 루트 씌워서 어차피 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D의 최대일 때나 D제곱 L제곱이 최대일 때나 같은 말이죠.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가 최대일 때는 뭐다? 얘랑 같을 때다. 산술 기하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 값이 최대일 때가 90도인 거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최대일 때가 뭐라고? 얘가 직각 이분의 삼각형일 때라고. 됐어? 요 넓이의 최대값이 8이고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 8이니까 세타는 얼마? 1 라디안. 더 찾으래. 부채꼴 BOP의 넓이 구하시오. 우리가 99 빼기 1 라디안 다제곱 2분의 파이 빼기 1 라디안이고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 제곱의 중심각 2분의 파이 빼기 1 라디안이 됩니다. 됐어요? 이번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니야? 원뿔의 전개도 원뿔의 전개도가 나왔을 때는 옆면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뭐가 같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 알겠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 다시 얘기하면 이 둘레는 16파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6파이고요. 노선의 길이가 이 옆면의 부채꼴의 반지름이죠. 중심각 크기 구하시라고요. R세타가 호의 길이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이 120도가 나오겠네. 됐어? 됐어요? 질문 없어? 잠깐 쉬었다가 오고 활용 갑시다.